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에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역거래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위험은 크게 화물 운송 시에 발생하는 위험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은 화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운송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어서 일반적인 무역 실무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 화물 운송보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기재 항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오해영 인턴, 인코텀즈 아시죠? FOB 조건의 경우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들고 CIF와 같은 조건의 경우 적하보험을 우리 수출자가 드는 거 아시죠? 네? 교과서에서 인코텀즈의 내용만 배웠고 실제 적하보험 청약 업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수출하는 건에 대해 적하보험 청약을 해보시고 재개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적하보험 청약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자무역 시스템에서 보험 신청까지 할 수 있다니 대단한데?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같이 도와줘야겠다 이틀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신청이니 어렵지 않게 잘하실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운송보험을 무역 실무에서는 적하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수출자는 수출 화물 포장이 완료되면 공항 또는 항만까지 국내 내려 운송을 하고 이후에 국제 운송을 해야 합니다. 트럭, 선박, 항공기를 통해서 보통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적하보험은 일회성 보험이라서 수출 계약 건별로 출발하여 도착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반 보험과 같이 만기가 없는 것이어서 운송 구간을 담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누가 적하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것인가의 결정은 무역계약 시 인코텀즈, 즉 인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조건이 CIF 조건이면 수출자가 가입하고 FOB 조건일 경우는 수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의 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CIP 조건이라든가 CIF 조건은 이 조건에 한해서는 수출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약속이어서 수출자는 반드시 수입자를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수출 대금에 포함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는 청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청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입니다. 무역계약 인도 조건에 따라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으로 결정되어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수혜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또한 인도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CIF 조건일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통상적으로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인도 조건 있어서는 수출자, 수입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무역의 적하보험이 기업보험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하는 보험회사가 대부분 적하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간보험회사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자의 대금 회수 사고를 보장해주는 정부 출원기관입니다. 수입자 신용이 불안한 경우에 수출거래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과 관련된 전체 업무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통지를 받은 후에 물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시에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물과 무역서류 준비가 끝나면 수출자는 화물 운송을 위해서 포워더와 같은 운송 주선인을 활용해서 해상 또는 항공의 국제 운송을 의뢰하고 부킹을 하게 됩니다. 수출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 부킹이 완료되면 선박명, 선적일자, 선적지, 출발지에
기본적인 운송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 정보와 가격과 화물 정보를 담고 있는 상호송장 포장 명세서를 준비하고 보험 담보 조건을 확정해서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비로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늦어도 화물 운송 시작 전에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심사해서 보험 증권을 발급하고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적합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료를 약간 후불로 지불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선적 시점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계약 절차가 완료되거나 신용장 개설 시점에 앞당겨서 포괄적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적합보험 기재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출자가 LC 결제 방식과 CIF 인도 조건 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정해서 보험 청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더에는 상업송장 발행 번호를 기재합니다. 아울러 계약서 번호라든가 신용장 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자로서 수출자를 기재합니다. 피보험자는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를 수출자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배설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배설한 보험증권 뒷면에 수출자가 사인을 해서 보험 권리를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배설을 영어로 엔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어서 권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적합보험 본문에는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목적물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운송정보, 상품 명세,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운송정보로서 주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선박명 또는 항공기 편명을 기재하고 선적지와 도착지를 기재하겠습니다. 상품 명세로서 송장 금액, 포장 개수, HS 부호를 기재합니다. 적합보험은 통상적으로 송장 금액의 10%를 더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10%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회비용까지 적합보험이 보상한다고 하겠습니다.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기회비용까지 담보하여 주는 것이 적합보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서에 보험 조건을 기재합니다. 보험 조건은 분류와 내용이 복잡합니다. 구약관과 신약관이 존재하고 담보 범위별로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 크게 보아서 보험 조건은 사고 발생 시 보장하는 범위에 따라서 A 조건, B 조건, C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A 조건이 가장 보상 범위가 넓은 조건으로서 보험사 면책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계약 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A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항공운송일 경우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사고이어서 A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역 실무자가 보험 약관의 세부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관과 구약관이 병존하고 있으며 담보 범위가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선택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트레이드 에듀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예제문을 활용해서 적합보험 작성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제의 리듬과 입력을 통해서 초보자도 적합보험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화물 운송 중의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 처리라 하겠습니다. 확률이 작을 뿐이지 사고는 일어납니다. 무역은 장거리 운송이어서 상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적합보험에 가입하여야겠습니다. 적합보험과 더불어 수출보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금 횟수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수출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위험에 대비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